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을 동시에 탈퇴했던 재계 5위 포스코그룹은 4대 그룹의 결정을 보고 입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상자가 몇 명인지 기관마다 통계가 제각각입니다. 인원 수가 다르다 보니 지원도 허술합니다.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97억이 들어간 기존 설계는 폐지하고 재설계해 2025년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논의 그림을 그려 메시지를 전하는 괴산군의 논 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수해를 극복하자는 응원이 담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스스로 탈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부상자가 몇 명인지 기관마다 통계가 제각각입니다. 당연히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에게 경찰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지하차도 참사 당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지하차도 중간까지 들어갔던 승용차가 급히 후진해 빠져나옵니다. 흙탕물이 무섭게 들이치고 중심을 잃은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돌아섭니다. 승용차 탑승자 2명은 한 남성의 도움을 받아 중앙분리대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탈출한 당시 생존자들은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부상자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다쳤는지 묻지 않았고 심지어 한 경찰은 생존자들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가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택시를 타고 가라.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경찰분들이 그럼 오송역까지 태워다 드리면 되냐. 생존자들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비롯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에 이르는 치료 비용도 모두 자비로 낸 상태입니다. 저희 심리적으로 너무 안 좋고 힘들어가지고 계속 악몽 꾸고 계속 우울감도 심하고 비 오는 날 무섭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상자 숫자는 제각각입니다. 소방은 직접 병원으로 이송한 9명을 부상자로 최초 집계했고 경찰과 중대본은 이후 1명을 추가해 10명을 공식 부상자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11명을 부상자로 집계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안내했고 충청북도는 16명을 최종 집계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집계한 부상자가 맞다면 이 가운데 5명은 청주시의 재난지원금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상자와 유족들에게 최대 1년간 1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매를 맞았던 충청북도는 기간과 한도를 없애고 모든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아파트 철근 누락이 드러난 음성 LH 아파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음성군 금왕읍 금석 2지구 LH 아파트에 대해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업무 담당 직원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준공한 해당 아파트는 123개 기둥 가운데 101개에서 전근 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국토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곳 충북 한 곳을 포함해 부실이 드러난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설계는 폐지하고 이르면 이달 말 다시 설계 공모에 들어가는데 2025년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 공모에 들어가 올해 안에 설계자가 선정되면 내년 10월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97억 원을 들였던 국제공모 설계안은 비용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폐기됐습니다. 25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를 하고 28년도 상반기에는 공사를 준공을 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청주시의 162억 원 증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설계를 마친 뒤 2단계 심사를 받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재로선 구체적인 설계가 없기에 사업 규모 산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총 사업비 규모는 실시 설계 이후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이나 사업 계획, 조정 등이 예견되는 경우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는 시청사 건립비 3,039억 원이 너무 적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조사 신청 당시 2021년 물가를 기준으로 해 건설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공사비 절감을 위해 더 이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설계 단계에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모를 통한 100억 가까운 설계안 폐기, 연간 30억 넘는 임대료 등 시청사로 인한 예산 부담이 누적되면서 증액 요구에 대한 지역사회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교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충북교사노조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소송비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례가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학교 현장에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교권 침해 유형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과 이정범 도의원이 추진 중인 이번 조례안은 관리자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와 교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 교육활동 침해 긴급 지원단 구성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0일 영운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고함을 지르던 50대를 특수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주민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50대는 경찰 조사에서 위층에서 드릴 소리가 들려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색깔이 다른 별을 심어 논에 그림을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괴산군의 논 그림이 올해도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농민들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명의 남성이 맞서 힘을 겨루고 있습니다. 삿발을 잡은 남성이 상대의 발을 들어올려 넘어뜨리려는 순간 허리춤과 허벅지에 힘을 주며 버팁니다. 단원 김홍도의 씨름이 문광 저수지역 논으로 옮겨왔습니다. 수해를 당한 괴산 군민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적혀 있습니다. 올해는 괴산의 젊은 농부들이 논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6월 일일이 수작업으로 각기 다른 5품종의 벼를 심었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친구들이 거의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고 또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이게 뭐 막상 이제 3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하고. 괴산군의 논그림은 올해로 16년째, 지난 2008년 상모 돌리기를 시작으로 괴산의 특산물과 유기농업을 알리는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11년 특허를 출원한 이후 지금껏 20곳이 넘는 지자체에 논그림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이벤트성으로 만들긴 하지만 16년 전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전망대가 없거나 낮아 논그림을 보기 어렵고 특정 장소 한 곳에 일방적인 홍보 메시지 등 일찍부터 논그림을 시작한 일본의 경우 전망탑이나 건물을 설치해 제대로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유료화 모델도 생겼습니다. 아키타현에선 여러 곳에 논그림을 만들어 열차를 타고 가며 볼 수 있는 전용 기차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논그림의 시초인 괴산군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더 확장을 해서 정말로다가 괴산하면 유색bio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다 좀 할 수 있는 정말 전국에서 제일 특화 기운으로다가 확대 작정입니다. 역대급 수해를 겪으며 모두가 힘든 시기에 250년 전 괴산 연풍 현감을 지낸 김홍도의 친숙하고 익숙한 그림을 통해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 2분기 충북 인구는 1,000명 가까이 늘었지만 장년층 이상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충북 유입 인구는 1,509명, 유출 인구는 515명으로 994명이 순유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192명 줄어든 제천을 제외한 10개 시군 모두 인구가 늘었습니다. 청주가 5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 136명, 충주 11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만 연령별로 보면 29살 이하 인구 515명이 충북을 빠져나간 반면 5, 60대 유입 인구가 전체의 약 71%를 차지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었던 청주시 계획 인구가 94만 명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2030년 계획 인구 105만 명을 2040년까지 94만 1,000명으로 낮추고 주간 활동 인구는 100만 5천 명으로 하는 2040 청주 도시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 도시 공간 구조도 무심천과 미호강을 대생활권으로 나누고 원도심과 오창읍을 2개 도심으로 하는 2대 생활권, 2도심, 10지역 중심으로 조정했습니다. 증평을 제외한 충북 10개 시군 택시 기본 요금이 오늘 0시부터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올랐습니다. 청주와 충주, 제천의 경우 기본 요금 거리는 1.8km로 200m 줄었고 이후 100원씩 붙는 추가 운임도 거리와 시간 모두 짧아지는 등 18.76%가 올랐습니다. 복합 할증도 더해져 시 단위보다 운임이 높은 중부 4구는 18.47%, 남부 3구는 15.06%, 단양구는 거리 4km 기준 17.74% 인상됐습니다. 증평의 경우 택시업계와 협의가 길어지면서 오는 24일 0시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정직 처분 취소와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을 두고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과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이후 소청도 기각됐습니다. 한여름밤 도심 문화재를 돌아보는 청주 문화재 야행이 25일부터 사흘 동안 청주 원도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되며 청주 망선루에서 펼쳐지는 달빛 장원 행차를 시작으로 도깨비가 들려주는 뮤지컬 괴이 가락지, 조선무예를 체험하는 무관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5개 테마로 진행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